자, 금양 종목을 볼까요? 얼마 전에 유중에 실패를 했죠. 유중 거절을 받았습니다. 금감원 측에서. 그리고 지금 감사 보고서 거절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상장 폐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아무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양은 사실 이전에 올랐을 때 이제 에코프로도 같이 오르고 2차전지도 오르고 하면서 같이 올랐는데, 사실 기본적인 분석만 해도 금양이란 회사가 저 정도의 시가총액을 커버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분기마다 영업이익이 100억을 넘지 못합니다. 100억을 넘지 못하는 건 규모가 작은 회사라는 거거든요. 사실 매출이 500억, 600억 정도 발생하지만 그 정도의 그 시가총액을 소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2차전지 투자 열풍 때문에 묻지마 매수로 올라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사실 이런 일들은 좀 자주 일어나긴 하죠. 하지만 더욱더 사실은 이 종목에 대해서 부추긴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도 다 아시죠? 뭐 미래의 쌀이다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랬던 종목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이야기 하고 싶냐면, 주식 시장에 대한 좀 경각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시장에 오래 있어야 이제 이런 별의별 일들도 다 경험하면서 뭐가 위험한지 뭐 그런 걸 구분할 수 있거든요. 금양뿐만이겠습니까? HLB도 지금 난리 났죠?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HLB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참 이상했단 말이죠. 분명히 강성주주가 많기 때문에 개미털기를 시도하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충분히 그런 관점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FDA 승인 거절난 지가 벌써 이제 1년은 안 됐지만 좀 꽤 오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 10개월 정도? 그렇다면 이제서야 이제 보완점을 준비하고, 충분히 이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적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본인들도 빨리 승인 받고 매출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어떻게 됐어요? 오늘 하한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참,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니까 움직임이 항상 HLB는 지저분한 움직임을 많이 줍니다. 갈 듯하면서 깊게 눌러버리고, 갈 듯하면서 깊게 눌러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HLB에 대한 기억이 좋지가 않아요. 과거에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폭락시켰다가 갑자기 급등시키고, 그 뒤에 또 호재가 있었다가 급락시켜버리는, 그리고 또 하한가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종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가 좋아서 어쨌든 임상 3상을 통과했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3상을 통과했으면 본격적으로 매출을 내기 위해서 FDA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건데, 여러 가지 뭐 일각에선 그런 이야기도 하죠. 미국이 중국에서 생산을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뭐 거절을 한 거다, 뭐 딴지를 걸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세력과 결탁해서 개미를 털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이러한 상황을 만든 거라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미국에서 다른 기업이 또 임상에 들어가고 성공했고 FDA 승인을 뭐 받아주기 위해서 뭐 미루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HLB 자체의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주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이래나 저래나 로비를 하든 그렇잖아요. 아니면 진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을 하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만들든, 뭐 그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러한 준비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다 시간이 넉넉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발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약 없이 또다시 주주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하한가 말고 어제 이 종목을 보긴 했거든요.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지선을 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지지선을 깨지? 여기는 깨면 안 되거든요. 제가 말했던 가격이 이 가격과 그리고 급락이 나왔던 가격 위로 회복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제가 자주 언급했지만 HLB는 10만 원을 돌파해야 됩니다. 10만 원을 돌파하고 대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돌파해야 이 모든 악재들을 해소한 거고, 그 위로 가야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신고가 랠리 이런 것들 기대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이런 뜬금없는 악재가 또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유중 규모가 3조 6천억 원이죠. 엄청난 규모, 역대급입니다. 이러한 규모로 유중 발표까지 해서 시장이 또 오늘 하락하게 됐었죠.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금양 HLB,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것은 개미들이 많이 투자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요, 이게 원리 중에 하나인데, 주식은 진짜 특이한 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매수하고 올라가 주지를 않아요. 정말 대세 상승장 아니요, 미국장처럼 정말 강한 상승장이 아니면 어지간해서 올라가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악재가 발생하는 게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요즘에 더 악랄하게 많이 흔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세력이 매집했나? 이런 생각도 안 해요. 매집한 건 당연한 거고, 이거 요즘에 개미들이 많이 샀나? 이 생각부터 합니다. 개인들이 꼭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자리에서는 세력들이 안 보내고 오히려 뒤로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식이라는 건요. 누구의 말을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본인의 경험과 확률에 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몇백억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종목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A라는 종목이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좀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또 사고 싶진 않더라고요. 이상한 자존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종목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말했던 그 주식을 믿고 매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을 했겠죠. 그리고 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거 작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개받았으니까 이거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2명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전 안 샀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였어요. 올라가는 자리. 작전주라고 하고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한 거라고.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냐면 거래 정지 당하고 또 어떤 건 계속 하락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 잘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무작정 듣고 투자를 했다면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다 고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식을 얼마 시작하지 않은 이 초보자분들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의존적인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뭘 좋게 이야기하면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아무 종목이나 찍은 거예요. 유튜바이오 이거 있죠. 이것도 좋게 얘기하면 얼마든지 좋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회사가 괜히 상장했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뭔가 이유가 있어서 상장을 했어요.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한 회사들은 이상한 회사도 많지만 실력이 있고 탄탄한 회사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든지 가져와서 긍정적인 걸 이야기하면 다 좋아 보이고 다 매수하고 싶게 생겼습니다. 이 시장은 솔직히 말하면 믿을 사람이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 별로 믿지 마세요. 왜냐면 저도 사람이라서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기사도 봤어요.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선취매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먼저 주식을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추천을 한 거죠. 본인이 슈퍼겜이다 하면서. 그리고 뒤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던 거예요. 나쁜 거죠, 사실. 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추천하는 주식이 호가가 다 약하더라고요. 근데 호가가 약한 주식인데 그 사람 방송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올라가죠, 당연히. 호가가 약하니까. 예를 들어서 클로봇 이 종목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회사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기깔나게 브리핑하고 이 회사 좋습니다. 로봇 기술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만약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종목을 그렇게 해서 산다고 해서 구독자분들이 매수한다고 해서 이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올리려면 외국인 세력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한국인들만으로 이 종목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전주는 어떤 형태로 움직입니까? 이렇게 거래가 없고 호가가 없어도 올라갈 수 있는 주식. 제가 영풍재지도 찍었었어요. 이거 조심하라고. 이건 국내 작전주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식을 추천하는 거죠. 이렇게 거래가 없을 때. 거래 대금도 얼마 안 붙을 때. 이런 주식이 미리 선침해서 사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클로봇이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전 선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도 그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좀 말이 길어졌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됐냐. 이번에 기사가 나왔는데 집행유예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죄는 인정이 됐는데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 거죠. 이 얼마나 골 때립니까? 결국 주식시장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내가 투자를 하면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셔서 정말 피해를 입어도 여러분 책임이 되시는 거예요. 증권사 가서 이번에 MBK가 발행한 채권 산 사람들 다 손해봤죠. 연 6% 준다고 했는데 홈플러스가 망하겠냐 하면서 가입했던 사람들 최소 가입 금액이 1억이었거든요. 1억 이상 투자한 사람 있겠죠. 연 6%인데 이거 다 날리는 겁니다. 은행 예금은 보호가 되지만 증권 상품은 보호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증권 상품도 어지간하면 가입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ELS 상품이나 회사 채권이나 이런 거 가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에요,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주식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야 되거든요. 10년 이상은 해야 돼요, 공부를.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단순히 누구의 이야기만 듣고 투자하는 건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뭐 돈이 많대, 유명하대, 의미 없다니까요.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 말대로 된 적 없어요. 진짜 놀랍게도.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 방송 안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괜히 제 멘탈만 흔들리거든요. 내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배우고 경험한 게 제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공부 차원으로 보는 건 또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나 사태가 다 터져도 주식시장은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 금양 좀 물리신 분들은 솔직히 답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 자체도 유증으로 마지막에 해먹으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자, 유증을 왜 하겠어요? 미래 사업을 위해서? 솔직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증하는 건 이해가 돼요.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방위산업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때거든요. 인프라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유증하는 건 이해가 돼요. 솔직히 자금이 부족한 회사도 아니고. 근데 금양 보세요. 부채 비율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가지고 있는 돈 다 까먹었어요. 영업이익은 개선될 여지가 없어요. 2차전지 섹터도 좋지가 않아요. 유증 왜 할까요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아니죠. 돈이 없으니까 유증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켜서 살아남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렇게 유증을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장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게 벌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시면 물건 살 때 하나하나 다 비교해서 돈 아껴 가잖아요. 누구한테 쉽게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100만 원 빌려주기도 솔직히 힘들잖아요. 아깝잖아요. 근데 왜 주식 투자하면 아무 말이나 다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께서 좀 이렇게 독하게 공부하시고 다른 사람 의견을 참고하시고 그렇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이 충분히 쌓여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을 가능하면 가늘고 길게 보실 생각을 해야 돼요. 당장 내가 지금 잃어버린 원금을 찾겠다고 해봤자 어차피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기가 되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프로가 되시려면 계속적인 훈련과 트레이딩을 하셔야만 합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변하지 않고 이런 사건과 피해자들이 나오는 게 이유가 뭘까요? 물론 회사들이 나쁜 것도 맞아요. HLB는 욕을 좀 많이 먹어야 돼요. 진짜로.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고작 나온 결과가 이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진짜로. 욕을 먹어도 싸요 저런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건 사람들이 똑같아요. 뭐다? 공부를 안 한다. 항상 남의 말만 듣고 쉽게 따라가려고 한다. 어렵게만 생각한다. 사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가늘고 길게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짧고 굵게 함탕주의에 빠지려고 한다.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잔소리가 되겠지만 시장 냉혹합니다. 여긴 전쟁터예요.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 앞으로는 좀 만회하셔서 진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칠게요.